이미지다. 이미지는 한 컷의 그림이다. 그림으로 그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시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2025학년도 EBS 숭특강 현대시 작품 한 컷 정리 현대시 오늘은 산입니다. 자, 산으로 갑니다. 산이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 마을엔 누가 있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이렇게 날아서 옵니다. 이렇게 날아옵니다. 언제? 새벽녘에 날아옵니다. 새벽녘에 날아옵니다. 학처럼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 마을로 내려와서 종일토록 새벽녘에 날아와서 종일토록 업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업됐다가 했는데 뭐 업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엎드렸다가의 방언이에요. 사투리. 엎드려 있다가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업됐다가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는 날아서 간다라고 나와 있고요. 날아서 간다라고 나와 있고요. 날아서 간다. 새처럼 날아서 간다. 날아와서 새벽녘에 업됐다가 종일토록 그리고 해질 무렵에 날아서 간다.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서 시가 전개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요렇게 날아와서 업됐다가 날아서 가는 이 산이 결국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몇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요 양지 바른 쪽에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사람을 묻어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묻고라는 표현. 양지 바른 곳에 사람을 묻고, 자, 사람을 묻고 안아줍니다. 너그럽게.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는 신을 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을 뉘신다. 이 성스러움, 너그러움, 이 산의 속성, 너그러움, 성스러움.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자, 마을에는 누가 살아? 사람들이 살아. 마을에 사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내려왔다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세속적 가치를 두고 다투는 악유다툼 이런 모습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도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로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가? 험한 산봉우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험한 봉우리. 자, 요렇게 자,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험한 봉우리. 표현 자체는 험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은 험한 봉우리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상태인 어수선함을 피해서 올라가는 탈속적인,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피한 반대편의 탈속적 공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라고 본다. 험한 봉우리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이제 우리 올라갈 때 날아와서 업됐다가 날아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게 부동의 자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별달은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떠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또 배려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무덤 모양으로 그림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다시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는 산이다. 다스린다. 자, 다스린다. 교훈을 준다, 깨달음을 준다 이건데, 첫 번째는 이제 나무 기르는 법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내, 기다림. 이렇게 나무 한 그루 기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인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벼랑을 오르지 않는 법. 여기는 기르는 법 긍정, 오르지 않는 법 부정 표현. 벼랑을 오르지 않는 법을 또 두 번째로 가르칩니다. 이때 가르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겸허, 겸손한 자세, 뭐 이런 거겠죠.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이라고 나오네요. 못하는 법, 않는 법 말고 못하는 법, 오르지 못하는 법,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오르지 못하는 법. 자, 그리고 다시 산은 이렇게 울적할 때면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는데 산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 아까 신을 모신다라고 해가지고 신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면모, 산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면모, 울적할 수 있죠. 울적하면은 뭐가 돼? 봉우리로 솟아오르고 솟아나서 봉우리가 되고, 다시 물소리가 듣고 싶으면 뭔가 위로받고 싶은 이런 상태겠죠. 듣고 싶으면, 물소리가 듣고 싶으면 계곡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또 나와 있어요. 산의 인간적 면모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수직으로 솟는다. 요렇게 수직으로 솟는 모양을 빨간색으로 슉 수직으로 솟는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산은 이렇게, 자, 다시 산은 이렇게 수직으로 솟는 모양을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 번은 아주 되게 인간적으로 신경질을 내야만, 뭐라고? 신경질을 내야만 성숙한 존재로서 고산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고산이 되고 플러스인 유명한 산, 명산도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인간적인 면모로서의 신경질, 완벽한 존재, 성숙한 존재라면 신경질 내지 않겠지만은 미성숙한 존재, 인간적 존재로서 산이 신경질을 한번 내야만 플러스인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 성숙한 존재가 된다. 이런 속성도 더불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계절상으로 이제 중간과 요 산의 중간 초입 부분과 더 깊은 곳으로 이등분을 했을 때 먼저 찾아오는 계절이 있고, 그죠? 그 안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 계절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나와요.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낮은 지대에 봄이라는 계절이 먼저 찾아오고, 실제로는 봄이라는 계절이지만은 그 안에 깊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계절? 여름이라는 계절도 동시에 사이좋게 품고서 지냅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니고라는 표현 나와요. 뭐라고요?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계절, 봄이라는 계절, 두 계절을 사이좋게 동시에 품고 포용력 있게 지낸다. 포용력이라고 하는 산의 속성.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런 정도면은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한 컷 정리가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한 컷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고 문제풀이가 속전속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정리한 작품 김광섭의 산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분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산처럼.